척지를 만들어가면서 꽃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고, 우리 이축에서는 뭡니까? 자, 꽃눈 2개 놔두고 잘라버리면 돼. 그럼 또 굵은 가지지만은 굵은 가지였지만은 가는 가지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간하고 차이가 너무 없어. 뭐 1대1이나 아니면 2대1이야. 너무 강한데 아래 위에 가지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예 안 나오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래 위에가 활성화돼 갖고 대장 너무 없어졌다. 나도 나가보자. 그러면서 아래 위에서 출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과나무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 생리적인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물수변에 적어서 물이 적어야 되고, 돌석변에 적어서 돌이 적어야 돼요. 밭에다가 심는 나무가 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다 심으면 논에 심잖아요, 그죠? 물수변에 밭이 있는 걸 논답자인데, 논에다 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논에 심을 때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논에 심을 때는 유공간이 있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물 빠짐이, 우리 집 밭에는 물 빠짐이 잘 안 좋다. 그럼 저는 2줄로 심기로 원해요. 2줄로 심어도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죠. 포크레인비 파고 나면 2줄로 심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천평에 한 100 몇십만 원 유공간 값만 더 들면 되니까. 아니면은 제일 가쪽 줄이라도, 물이 많이 들어오는 가쪽 줄 한 2열만이라도, 아니면 제일 위에 줄만이라도 2열식으로 유공간을 묻어버리는 게, 어차피 유공간 묻을 때 얼마만큼 팝니까? 이만큼 파잖아요, 그죠? 이만큼 파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묻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공간의 중요성은 100번 말해도 과하지 않다. 그래서 자, 충분한 유기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볏짚을 써요. 볏짚을 이만큼 잘라서, 이것도 어떻게 고안해냈느냐? 타작으로 다니다 보니까 볏짚을 썰어서 논에 넣는 집이 있고, 배에서 까는 집이 있어요, 그죠? 까는 집은 뭡니까? 다 모아가지고 우리 소 먹이 하잖아요. 배에서 까는 집을 보면서 이렇게 툭툭 차니까 이게 사과밭에 한번 넣어보면 얼마나 좋을꼬. 그래 이제 이걸 한번 모아보라 그랬어요. 롤로 이렇게 모아지더라고. 한 80, 90%가 모아져요. 남은 10%는 포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깔아서 이렇게 유공간 묻을 때나 땅 뒤집을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볏짚이 유기물이 참 좋습니다. 의외로 볏짚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유기물은 부엽토예요. 부엽토. 예전에는 깔비 다 검어 쓰고 뭐 낙엽 다 검어 가지고 불쏘시개 한다고 없지만, 지금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면 유기물에서는 제일 좋다. 그래서 유기물이 많으면은 모래땅이나 이런데 뭡니까? 보비력, 비료를 가지고 있는 힘, 보수력, 물을 가지고 있는 힘 엄청 좋아지죠. 통기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뭡니까? 물도 잘 빠지고. 유기물이 많을수록 사과나무에는 엄청 유리하다. 대목 노출 철저히 해야 되고, 지역별, 위치별. 그래서 해발에 따라서 품종이나 어떤 이런 걸 또 다르게 해야 돼, 그죠? 해발이 낮은데 우리가 뭐 골드 심으면은 골드 품종이 해발이 낮은 쪽에는 또 맛이 달라요. 또 해발이 높은 데는 또 익히기가 또 너무 늦게까지 놔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쪽으로도 우리가 지역별로 우리가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경사지냐 아니면 남북 방향이냐, 남북 방향이 아니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제식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경사도에 따르고 제식 방향에 따라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멀칭을 최대한 일찍 합니다. 2월 달에, 2월 말에 심으면 제일 좋아요. 일찍 심으면 제일 좋아요. 일찍 심어서 우리가 뭘 만드느냐? 우리가 2년 차에 사과나무를 다는데 2년 차에 정화에서 사과를 달아요. 2년차 정화에서 사과를 다는 방법이 이제 이겁니다. 자, 2년차 정화에서 사과를 달아요. 2년차에, 이게 액화입니까? 뺀질이 아니잖아요, 홍론대. 2년차 정화에서 사과를 다는 방법입니다, 이게. 멀칭. 일찍 심고, 흰 비닐을 깔아요. 흰 비닐을 왜 깔죠? 1번 지온, 2번은 수분, 그렇죠. 3번 풀. 잡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흰 비닐을 깔고, 언제 그러면 흰 비닐을 걷는 게 좋으냐? 흰 비닐의 효과를 다 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햇빛이 너무 뜨겁지 않을 때. 햇빛이 너무 강해지면 뭡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겠죠. 고온이 돼도 너무 좋지는 않아요, 그죠? 또 이렇게 지온이 막 28도, 30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또 이 뿌리가 발육이 잘 안 돼. 그러면 우리가 6월, 장마 전에 6월 한 중순, 그럴 때 우리가 멀칭을 뺏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비닐을 씌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초제를 안 쓰실 분 같은 경우는 검은 비닐을 씌워 넣는 게 좋아요. 근데 검은 비닐 씌우려고 하면 아유 그 짓을 어떻게 해. 근데 실제로 씌워 놓으면은 1년 동안 풀 걱정은 없잖아요. 제초제 그래도 6월 달에 뺏겨도 7, 8, 9 해가지고 제초제 한 3번은 쳐야 돼. 요새 파스타 또 말도 잘 안 들어. 치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이만큼 올라와, 그죠? 옛날 파스타는 치고 나면 한 달 넘게는 갔어. 요새는 한 달도 안 가. 그래서 제초제를 안 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원래 나무를 심고 나서는 물에 빠뜨려도 산다 그랬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한 과수원에서도 빗물이 내려와서 한쪽으로 쏠리는 곳을 보잖아요. 나무가 훨씬 잘 자라요. 나무는 죽지 않을 만큼 물을 주면은 무조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나무를 안 키우는데 굳이 자주 줄 필요는 없죠. 안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이라는 게 우리가 첫 해 심었을 때는 잘 커야 되잖아요. 우리가 2년 차까지는 잘 커야 되거든. 그래서 관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농약. 저 같은 경우는 한 10번 이상 칩니다. 사과나무 심어놓고. 기존 방제력만큼 쳐요. 어떨 때는 기존 방제력보다 더 칠 때도 있어요. 농약을 철저히 해야 된다. 중간에 덜게나 참게 고추 심지 말라고요. 이제 안 오신 분 때문에 자꾸 지금 재방송하는 거예요. 왜 고추 심지 마라 그래요? 고추약 쳐요. 사과약 쳐요. 고추 심으면. 고추약 치면서 뭡니까? 뭐 카브로 A 치면서 사과나무에 턱 뿌려주고, 실바코 심숙 턱 뿌려주고, 물론 실바코 카브로에가 고추도 잘 듣고 사과나무에도 듣지만은 쉽게 생각해서 고추약 치면서 고추 약을 사과나무에 뿌리는 거지, 사과나무 약 치면서 고추에 뿌리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잎을 한번 놓치고 나면은 2년 3년 동안 고생합니다. 또 사과 못 달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뿌리가 처음에 심고 나서는 뿌리가 활동을 못 하잖아요. 발화되고 나서는 뭡니까? 잎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뿌리가 건건이 안 많으니까 연면살포도 좀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항상 유공간 묻을 때 조심할 거, 땅이 축축할 때,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비가 온 후에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 유공간을 묻잖아요. 더 다 젖어 버려요. 그러니까 토양의 물리성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 이렇게 되면 물이 더 안 빠집니다. 그리고 차광망, 저는 씌우지 마라 그럽니다. 차광망을 2겹, 3겹 씌우잖아요. 씌우고 나서 10년 이상을 안 보셨죠. 근데 안 씌운 것보다 씌운 놈이 더 막힐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차광망이라는 게 밖에 있으면은 햇빛을 70%, 80% 차단을 하잖아요. 근데 2겹, 3겹 이렇게 세웠어. 씌워서 위에서 흙이 콱 눌러버렸어. 뭐가 됩니까? 비닐로 돼요, 비닐. 비닐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 힘에 의해서 꽉 눌러져 버리니까 우리가 땅을 한번 건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뻘물이 비가 오면은 땅을 안 건드리는 땅은 쉽게 생각하면 뻘물이 아니고 맑은 물이 나와요. 근데 유공간을 묻고 나면 뻘물이 몇 달 동안 나와요. 그 물이 쫙 빠져줘야 되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차광망 위로 다 쌓여요. 나중에 걷어보면 진짜 한 1, 2cm짜리 뻘물이 거기에 뺑 둘러싸고 있어. 그럼 그게 그냥 있습니까? 건조할 때는 약간 마르겠죠, 그죠? 마르다가 또 위에 쌓이고 마르다가 쌓이면 나중에 그게 도끼다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되면 굳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물이 더 안 빠지더라. 그래서 차광망을 아예 안 씌우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 요 흰 비닐 씌웠습니다. 흰 비닐도 그냥 씌우는 게 아니라 애기 궁뎅이처럼 살짝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풀이 올라오면서 이게 뽕긋하게 오래됩니다. 그러면 뽕긋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빗물 활용. 천의 뭡니까? 영양소 아닙니까? 하늘이 주는 영양소. 진짜로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래 빗물에 키우는 거하고 우리 물만 줘갖고 지하수만 줘갖고 키우는 나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빗물을 활용해서 비가 오면은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모아져서 그래서 흰 비닐 씌우고 이렇게 이제 검은 비닐 씌워서 풀 안 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요때 단점은 봄이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사이에 호치키스로 다 찍었어. 찍고 나서 이렇게 흙을 덮었어. 안 그러면 한번 획 날라가 버리면은 재공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봄에 비닐 씌울 때는 조금 튼튼하게 씌우는 게 좋더라. 3년차 이렇게 사과 달았습니다. 이게 한 25개 정도 달았어요. 그래서 5kg인데 5kg 두 상자. 요때 사과가 한 3만 원, 3만 8천 원까지 했는데 그래서 2년차에 한 나무에 뭐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년차 전정 이렇게 3년차 똑같은 3년차인데 그죠? 3년차 저는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어떤 집이냐, 요게 이제 고추 심은 집이라. 고추 심고, 덜게 심고, 참깨 심고. 3년 똑같은 3년씩인데, 얘는 유박도 줬죠. 저는 아무것도 안 줬는데, 유박 주고, 이렇게 키운 나무예요. 그래서 3년 차에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매년 이제 잎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갱신 시에는 우리가, 요렇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유기물. 그래서 유공간 다시 묻어야 그랬죠. 그죠? 이태리 경우, 이렇게 한다. 그죠? 골 사이 심기. 뭐 제식은 좀 넓게 하는 게 좋고, 갱신이 문제점이 많을 수 있다는 증거가 이제 우리 장수 1등 하다가, 고제 1등 하다가, 무풍 1등 하다가 지금 정성호까지 간 거예요. 이제 새로 갱신이 들어가 버리면 품질이 기존의 신규만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뭡니까? 갱신할 것 같으면 그 땅에 신규만큼의 신경을 써야 돼. 신규 땅에 어떤 영양소나 뭔가 나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맞춰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뭔가 다양성이 있으면 좋아요. 똥도 뭡니까? 우리 소똥, 퇴비도 소똥, 돼지똥, 닭똥 섞어서 주고, 부엽토도 좀 주고, 볏짚도 주고, 우리 뭡니까? 미강도 좀 넣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백년, 몇 천년 만들어진 땅을 우리가 다시 사과나무가 좋아하는 걸 다 먹었잖아요. 그죠? 지가 좋아하는 걸 다 먹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시설, 시설 볼 때 우리가 이 축의 경우에 이제 3.5m를 우리가 기본으로 봅니다. 수고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다축일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다축은 뭡니까? 굳이 높은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뭐 2m, 2.2m 정도만 키우면 되니까 굳이 4m짜리 파이프를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3m, 우리 남는 거 중고 파이프 있으면은 어디 싸게 사가지고 3m짜리 싸죠. 그죠? 요렇게 또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개별 지주. 우리가 뭐 고추대를 하든지 우리가 개별 지주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별 지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추대든 우리가 48mm든 나무 옆에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지가 잘 안 자게 돼 있어요. 나와도 그걸 피해서 나와요. 그죠? 가지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지주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고리라고 있어요. 원형고리로 우리가 고정을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공동 구매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고, 그죠? 그래서 냉해 예방시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냉해 예방시설을 미니 스프링클러링에서 미세 살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해가지고, 시계는 보일러 넣어가지고 보일러 물을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출발을 시켜요. 따뜻한 물을. 그래서 바닥으로, 지금까지는 공기를 데피는 방식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물을 이용해서 지온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어요. 온도가 가장 빨리 식는 게 어떤 겁니까? 고체 종류잖아요. 그죠? 고체가 빨리 식죠. 금속, 토양, 모래, 그지? 돌. 토양이 의외로 빨리 식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봄에 냉해가 오죠? 영상 2도인데 땅에는 쓰리가 와요. 왜 그럴까요? 땅이 빨리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어요. 30cm, 땅에서 30cm 온도, 1.5m 온도, 3m 온도를 재봤어요. 3m하고 땅 30cm하고는 2도, 3도 갭이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해를 입으면 어디가 많이 입어요? 아래쪽이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자, 땅을 이용해서 땅에다가 물을 뿌려서 지온을 올리면은 다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의 비중, 우리가 물의 어떤 에너지, 공기를 데피는 에너지보다는 물의 에너지가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이 18도, 우리가 보통 이제 15도에서 18도잖아요, 지하수가.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주지 못하니까 물탱크에 받아요. 그죠? 받으니까 식어. 식는 걸 우리가 이제 물을 데펴서 최소 한 25도 정도, 20에서 25도 정도 물을 내려다 보낸다는 거죠. 25도 물이 나가서 적어도 뭐 한 18도가 된다고 생각해도 18도 물이 바닥에 떨어져요. 18도가 0도까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게 우리가 뭡니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나무를 얼려요. 얼리면 뭐가 나옵니까? 얼리면 잡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80칼로리, 이게 에너지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이 80칼로리를 가지고 물을 얼리면서 나오는 잡열을 이용해서 꽃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해가지고 물이 딱 꺼내졌어요. 피해가 2배, 3배가 돼버려. 물을 안 준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얼린다는 거는 엄청 불안해요. 그죠?
그러고 마이너스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데 또 물을 또 뿌려야 되잖아. 근데 뭐 우리 바닥으로 뿌리는 거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바닥에 뿌리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태리나 이런 데는 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물이 없어서도 실제로 이걸 다 못해요. 그죠? 그래서 물량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땅으로 뿌리는 거는 100% 땅을 완전히 다 적실 필요는 없잖아요. 한 7, 80%만 땅에 우리가 물을 뿌려만 줘도 그 나머지 20, 30%는 그 열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커버가 가능하다. 이게 영천의 신종엽 씨가 매년 이렇게 열립니다. 요때는 요렇게 열리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이파리가 나와요. 이파리도 올려요. 그다음 꽃이 나와요. 꽃도 올려요. 잠도 못 자요. 바닥에 물 뿌릴 때는 뭐 우린 잠도 자는데 이건 진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도저히 못할 거예요. 그죠? 막 고도름이 드글드글하이. 아침에 요 고도름 얼으면 고도름이 툭툭 떨어져요. 밑으로. 예. 그 정도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설은 직접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당김 줄이고 그죠? 요거는 당김 줄 선이고 요거는 이제 뻗댐 선이에요. 그죠? 뻗대는 거. 뻗댐 선. 요거는 다음에 제가 현장을 가실 수 있으면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김이고 이렇게 당긴 거고 요거는 이제 당기는 선의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이제 요걸 두 개를 써요. 하나, 두 개 썼죠. 그죠? 조리개를 써가지고 예전에는 여기다 뭘 했냐면은 그 텀바크를 했었어요. 텀바크를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사를 조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텀바크를 이렇게 조우니까. 조금 조우면은 더 이상 조울 수 없어.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또 돼지 발톱을 건다 아닙니까? 돼지 발톱. 돼지 발톱 아시죠? 돼지 발톱 걸면 돼지 발톱 또 풀어가지고, 또 이걸 줄을 당겨가지고 이거 다 풀고 막 엄청 힘들더라고. 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면 이건 그냥 딱딱딱딱 조으면 되니까. 이걸 또 위에 설치하면 또 사다리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조절이 다 가능하게끔. 그래서 이제 위에 상단, 여기 어디냐면 이제 상단, 여기 이제 상단 중간이죠. 그죠? 요 부위입니다. 상단 중간, 옆선. 옆선을 이렇게 와셔 넣고, 피스로 다 박은 거예요. 피스로 박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줄이 팽팽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돌아다녀요. 유공간 할 때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여기에 PVC를 박든지 아니면은 고무로 된 PVC가 있어요. 고무로 된 관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맨날 뭡니까? 툭툭 다 부러져. 그래서 요거 올려놓고 PVC를 박으면 PVC가 이걸 안에 걸 또 보호해 주니까 두 개 다 튼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하시든지 하여튼 유공간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점적하는 겁니다. 점적을 양쪽 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게 하우스 이제 조리개를 한 거예요. 조리개로 하고 여기에는 요 선이 뭐냐면은 CC론이라고 아실 거예요. CC론. 엄청 강한 선이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요 파이프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점적 간수를 해놨는데 어디 가니까 좋더라고요. 요게 양쪽 선으로 해가 양쪽 요 한 줄 이렇게 해서 점적 간수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SS 뭡니까? 예측이 안 걸릴 정도 높이에서 딱 맞춰주니까 비가 와도 갈반이 안 드는 나무를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차이. 저희 집에 이제 2년차 이렇게 이축형 이렇게 이제 요게 지금 이제 5년차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요게 2년차 사진이고 요게 이제 1축이고 요게 2축입니다. 1축이 좀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2축이 뭡니까? 처음에 나온 가지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사과는 좀 적게 달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3년 전에 이제 제식한 거. 3년 전에 제식해서 이렇게 2축 만들어 놓은 거. 요 해 심은 나무가 다 안 좋아요. 요거 이제 여기에 우리 이용연구소하고 같은 해 심었거든요. 근데 요해 3월 달에 엄청 지금 막 춥고 여기 막 땅이 얼고, 물이 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봄에 크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약간 약합니다. 약한데 또 그나마 괜찮아. 약한 놈이 또 오래 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괜찮게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애플들이 여기 로켓 수영이 실제로는 직접 가서 이제 전정도 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키를 많이 높였습니다. 이렇게 키를 높이니까 뭡니까? 키를 높이니까 상단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줄이냐? 자, 키를 높여놓고 이제 상단에 내가 원하는 꽃눈 있으면 양만 되면 그때 이제 서서히 줄여도 돼요. 그러면 크게 반발 없이 우리가 키를 낮출 수 있다.
요건 이제 성목인데 성목형 이제 로켓송인데 아직은 이게 많이 작아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거의 이게 요런 형태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 성목인데도. 그래서 굳이 상단에 많이 달아서 우리가 고생 많이 할 필요 없다. 요게 이제 다축형인데 실제로 이제 요 다축형을 이제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뭘 만들었냐면은 제가 만든 용어니까 너무 뭐 욕하지 마십시오. 이런 용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는데 멀티 다축이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그래서 다축은 쉽게 생각하면 한 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자로 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요 형태를 만들었어요. 요렇게. 요런 형태로 만들었죠. 요런 형태로. 쉽게 생각하면은 일자로 키운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T자를 달고 여기에 선을 이렇게 띄웠죠. 이렇게 띄워서 두 줄을 띄워서 두 줄 사이에 양쪽으로 이제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10축인데 축이 18축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요게 제가 만든 이유가 요게 M26이에요. 26이고 모래 땅이고 동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M26으로 후지를 했는데 자 10축이 너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하니까 18축까지 간 거예요. 18축. 자 18축을 하는데 이놈이 미치면은 미친놈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멀티 다축이라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축을 다축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밭에는 작년에 심어서 올해 이제 2년차 들어가는 다축이 그렇게 있습니다. 요게 한 마지기 한 5개 정도 나와요. 5개? 4개, 5개. 요거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아서. 5개, 6개 나와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한 2마지기 양을 한 마지기에 넣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2마지기, 한 3마지기 양을. 지금 거기 지금 볕을 넣기 전에 토양 검정을 해보셨을까요? 아니, 이 땅이 이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래 땅이고, 이제 농사를 안 졌던 땅이에요. 마치였죠. 예, 감나무. 예. 감나무인데 감나무 다 캐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넣은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볏집이고 같이 있는 게 이제 우리 마분. 말이 왜 전쟁에서 말을 썼을까요? 예, 대세긴 반출을 안 해서. 반추 동물이 아니니까 뭡니까?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죠? 근데 반추 동물이 아니니까 위가 하나뿐이니까 어떻게 해? 씹어 넘기고 그냥 끝이라. 단물만 쩍 빼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똥을 삭힌 걸 내가 갖다 써보니까 엄청 좋아. 질소기도 적고. 그래서 유기물이 엄청 좋더라. 그래서 말똥도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볏집하고 넣고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쳐서, 여기 뭔가 젓가락 꽂아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제 줄 쳐서 고추 파이프로 줄을 딱 열십자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뭡니까? 직각이 돼야 돼. 여기가 우리가 3m지만은 대각으로 재면은 실제 거리는 2.8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직각이 엄청 중요하다. 직각을, 중간중간에 직각을 넣어갖고 우리가 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기 전에 구덩이를 팝니다. 엄청 이쁘게 팠죠. 근데 심을 때 어떻게 심습니까? 심기 전에 사진이에요. 그죠? 구덩이를 엄청 이쁘게 팠는데 심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묘목에 물을 담궈. 여기에 물을 담그는데 살균제는 빨간제를 넣어요. 그죠? 자, 여기는 1등묘를 넣어. 턱등묘를 넣어. 여기는 1등묘. 나눠서 넣어요. 여기는 뭡니까? 또랑이에요. 요건 뭐예요? 물. 심기 전에 계속 담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기 하루 전에 포트에 뭐 비닐 깔고 물을 받든지 아니면 땅을 파고 비닐 깔고 물을 넣든지 해서 담가 놔야 돼.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언제 죽어요? 묘목을 가져와서 이송할 때 제일 많이 죽어. 심기 전에 많이 죽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자 어떻게 합니까? 뿌리, 긴 뿌리, 너무 긴 뿌리만 잘라요. 특등은 특등대로 우리가 심고 긴 뿌리만 자릅니다. 그죠? 그래서 크기별로 구분해서 1등묘대로 심고 특등은 특등대로 심고 그렇게 심습니다. 자, 심어요. 자, 뿌리 어떻게 합니까?
일단 1층만 제일 밑에 1층만 덮어흙을 딱 덮고 2층에 있는 뿌리를 싹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2층을 덮어요. 자, 3층 뿌리를 걷어요. 4층을 딱 덮어. 그럼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층층이 다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뭄을 안 타요. 왜? 요만한 데 뿌리 있는 거하고 이만한 면적에 뿌리 있는 거하고 물을 누가 많이 먹겠어요? 영양소를 어느 놈이 많이 먹겠어요? 이놈이 많이 먹죠. 충분하게 우리가 뿌리를 펴주는 게 중요하다. 나무는 압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고 이제 우리가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준다. 그리고 바로바로 주는 게 좋습니다. 나무 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둑을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땅을 전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땅이 아까운 거예요. 말똥하고 막 볏짚을 그르친 막 뭡니까 막 정성들을 넣었는데 그래서 작토층이 조금이라도 뿌리 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가운데 고를 타갖고 자꾸 나무 쪽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 약간 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고정하는 거 고정핀이 안 나오네 그죠? 요 있네 요게 회전고리입니다. 저 원형고리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제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사용한 지 밀식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와이어가 팽팽하면은 거의 이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유인하고 투명 비닐 멀칭하는 중이요. 요거는 이제 호치키스 짓는 작업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심어진 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제일 첫 줄입니다. 여기에 파이프를 세워요. 제일 가쪽 파이프. 가쪽 파이프를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 파이프를 다 연결을 시켰어요. 회전 크램프로. 왜? 여긴 직각으로 안 되고 대각으로 해야 되니까 고정 크램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몇 줄? 밭이 이만하다, 제일 처음, 중간, 제일 끝. 다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옆으로는 안 넘어가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과나무로 보면 길이로는 잘 안 넘어가요. 왜? 양쪽에서 당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가느냐? 항상 옆이 모자라 옆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는 거 아예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축, 이렇게 심었고 다축도 여기 이제 일찍 유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인을 제가 7월 달에 했어. 왜냐면 나무가 작아서 유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10축을 2.5m 막 3m 심어놨는데 나무가 요만한데 뭐 유인을 못 하잖아. 그래서 7월 달까지 키워놨다가 다 키워놔서 7월 달 유인을 했어요. 7월 달 유인하니까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박 사과인데 제가 광고하려고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